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우팀에서 역사경영과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우팀에서 세계사 담당하고 있는 이종길입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년도 설명회를 위해서 이제 자리에 섰는데요. 전체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이종일 선생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좀 불러가지고 같이 모시고 말씀을 듣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반갑고요. 이 어렵고 힘든 시험을 여러분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애정의 마음을 표합니다. 되게 힘든 얘기긴 하지만 교사라는 게 워낙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잡으로도 그렇고 보케이션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앞으로 힘들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설명회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갈 평생의 직업을 구하는 일이고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선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설명회는 조금 좀 자세한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강의를 택하고 어떤 교재를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를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겠고 합니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설명회라든가 적어도 맛보기 강의 같은 걸 보시면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가를 커뮤니티 자료들 좋죠. 근데 좋은데 대부분에 보면은 이제 여론 같은 것도 많고 뭐 광고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낭설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충분히 아실 거니까요. 그런 것들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또 선배들이 물론 추천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강의도 본인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는 불문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힘드시겠지만 발품을 파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설명회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학원 설명회도 좀 보시고 교재도 참고하시면서 어느 게 정말 나한테 맞는 것이고 1년간 공부할 때 같이 믿고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학원을 옮기면서 이전에 있었던 정보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이전 설명회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설명을 준비하면서 시험에 대한 정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팀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하게 정보 삼아서 드릴 테니까요. 좀 이제 내용들을 끝까지 좀 꼼꼼하게 보시면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설명회를 영상으로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20일 날 저희가 따로 상담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날 아마 우리 지스쿨에서 교육학 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오후에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오후에 과목별 설명회를 갖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직접 오셔 가지고 같이 1대1 상담도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뭐 시험 정보하고 순팀에 대한 소개로 되어 있고요. 제가 준비한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인사와 임용시험에 대한 기초 정보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목의 임용역사 과목의 취재 경향, 학습 포인트, 그다음에 저희 팀에 대한 정보, 스누 타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간 커리큘럼 소개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글쎄 1시간 남짓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팀은 제가 아까 인사드렸던 대로 제가 역교련과 학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종일 선생님께서 동서양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연구자문이라고 써놓은 분들은 여기다 이름을 실명을 권하기 어렵습니다만 꽤 많은 현직 뭐 강사님들, 교수님들 또 교사분들께서 항상 함께 이제 자문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팀을 꾸리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름은 직접 써놓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네, 연구 자문이라는 이름을 써두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쭉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외대 교육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EBS에 신규 강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역사 강사로서 아마 EBS에 있었던 종합완성이라는 강의가 그동안에 꽤 오랫동안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베스트셀러 강좌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1년도에 처음에 7차 교육과정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게 서울대학교에는 그 7차 교육과정 짰던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걸 좀 이제 갖췄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단체죠. 역사교육 제작되고 있는 거기 간사로서 한 3년 반 정도 있으면서 꽤 많은 지금 역사교육 여러분이 들을 만한 교수님들과 함께 유대관계를 맺고 여태까지도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 해마다 항상 학술대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교류하고 최신 정보도 듣고 그러면서 연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뭐 역사교육과도 특강 아니고 전공 강사입니다. 과목 강사 했었고 나머지는 이와 같은 여기에 이제 뭐 수능이라든가 다른 양력을 굳이 써드리는 이유는
수능에 대한 양력을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걸쳐 있는 거 아니냐, 임조 쪽에 전문가가 아닌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임용 시험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교육 과정을 기초로 나오고 있고요. 수능이라든가 현행 지금 교육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뭐 하루 정도 강의를 나간다고 해서 이게 전혀 임용 경력에 임용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훨씬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밤 2시, 3시까지 노력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전혀 연연 붙들어 매시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정보가 되면 됐지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종현 선생님도 그래서 현재 지금 아직까지도 하루 정도는 동양사라든가 동아시아사라든가 세계사 교육을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사로 7년 동안 계셨었고 저보다 양력이 1년 보면 적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 되게 오래 계셨고 전 여기저기 활동을 많이 한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길고 이종 쌤이 짧은 뿐인 것이지 30년이 아마 넘으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교육 경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뭐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험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저도 교과서를 집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출판사 사정으로 이번에 채택은 안 됐습니다. 채택은 아니 출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교육과정 교과서를 써봤고 이종현 선생님도 교과서 검수라든가 세계사 교재 같은 거 EBS 교재 집필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가장 빠삭한 속된 말로 그런 팀이라고 저희들이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그동안 임용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했었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용시험의 기본 정보는 그냥 체크리스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 뭐 알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그냥 요식행입니다. 자격증은 다 있으실 거고 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또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재시생분들이 알 테지만 초시생분들은 이 정도의 초점을 두시고서 스케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는 우리가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이 범위를 의외로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개설서 같은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국가에서 제시해준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그 시험 범위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뭐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카페에 있는 문서를 통해서 보시면은 국가에서 고시한 총론 내용하고 교육 과정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경쟁률은 뭐 해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10대 1 레벨 정도에서 뭐 지역별로 어떤 곳은 20대 1이 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곳은 약간 여기에 미달하는 곳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면은 비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역결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기준으로 6대 7대 5대 5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2022년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2023학년도부터 6, 6, 5, 6이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수는 이렇고요. 완전 요거 5, 6은 하나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문제수는 이렇고 배점은 똑같이 20, 20이에요. 그러니까 1대 1대 1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는 여전히 20, 20, 20, 2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라는 교과목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거기 들어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그동안 역결혼에서 다루고 있었던 뭐 집단 기억이라든가 화해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사의 분류에도 무방을 하고요. 20점이라고. 그리고 역결혼과 약간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중에 3점 정도는 역결혼에 뺀 것입니다만 이것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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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비중은 이렇고요. 학습 분량으로 쳤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사가 좀 많긴 많아요. 역결혼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한국사가 한 1.5배, 제가 볼 때는 한 2배쯤 될 것 같습니다. 분량상으로는. 그리고 동사형사가 그보다 약간 적지만 한국사보다는 적지만 역결혼보다 많은 정도. 해서 역시 마찬가지 대략적으로 이런 비중이지만 학습해야 되는 분량 정도는 1대 1대 1 놓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하세요. 과목에 편중하지 마시고요. 네 과목 다 하셔야 되고 여기 더해서 나머지 10점은 교육학이거든요. 교육학도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교육학과 우리 전공 4과목을 5과목을 일주일 동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해나가시는 게 가장 바른 길이겠죠. 한 가지 뭐 참고적으로는 이게 우리 룰이에요. 교과 교육학은 25에서 3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20점에서 역사교육론이 최고 28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산상은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20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역사교육론은 20점 아래로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25%에서 35% 정도가 역결혼 파트에서 나오겠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이 정도 정보는 뭐 기본 정보니까요. 눈팅만 딱 하고 지나가 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과목별로요. 역결혼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론을 다루고 있는 과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전공한 분들이 주로
내용사에 좀 밝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역교류는 인문학이라기보다는 사회학에 가깝습니다. 푸코 이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과학적 이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학이라기보다는 역사 철학에 가깝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학자들 이론이 상당히 많고 그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요 내용을 실제 적용하는 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없이 어려워하시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이 체계를 잡으시면 상당히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역교련 과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과 실제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한데 또 하나 최근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최근에 막 쏟아지고 있는 연구 성과들입니다. 좀 이따 교재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가장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고 있는 개설서가 2000년대 나온 책들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최신의 그 뒤에 나온 중진 연구자들께서 많은 책을 쓰셨고 논문도 많이 발표하셨고 이론도 많이 바뀐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많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제 임고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최근 성과들을 열심히 이제 정리하고 이걸 반영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진짜로 작년, 뭐 올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개설서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응용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교육과정 문서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 문서에 아까 말한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연구 성과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콜라보해서 내는 문제들이 최근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이런 것들 조금 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이런 거를 주안점을 두고서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한국사는 중요한 요소가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언제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똑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기출을 파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일단 초점을 두시되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정에 기반한 것들이 주점을 이루고 있어요. 교육과정 그러면은 보통 교과서 내용성도 수준이면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은 학생이 아니고 교사죠. 따라서 교과서 수준의 내용을 설명할 정도까지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교사용 지도서만큼 정도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상이면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중의 개설서를 내용으로 하시더라도 뿌리를 교과서에 두라는 거예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교과서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 가지를 뻗어나가셔야지 개설서에 있다고 쓸데없는 걸 막 끼워가지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코어를 두시고 코어를 단단하게 여기다 채워놓으시고 그래서 가지를 뻗어나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 요소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되 좀 더 깊게 한국사는 세계사가 좀 넓게 박학을 요구한다면 한국사는 깊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전공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천착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주제를 깊이 있게 낼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세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매우 깊게 딥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을 삼으시면 좋겠다는 게 또 저의 생각입니다. 요거에 대한 학습법은 조금 이따 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사 파트는 이종수 선생님한테 좀 말씀을 넘겨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세계사 이종길입니다. 사실은 이제 역사 과목은 아까 말한 것처럼 김정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사 경로는 좀 다르지만 한국사나 세계사는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하죠. 여기 지금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특히 최근 한 2023년, 4년, 5년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특징이 지금 기출 주제를 반복적으로 출제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기출 주제를 정확하게 잘 정리했다면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시험을 잘 본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걸 제일 먼저 강조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인데 교육 과정에 기반한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데 그 의외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지식, 그러니까 개론서라든 서양사 개론이든 아니면 동양사 개론 같은 좀 어려운 내용을 좀 잘 아시면서 좀 기본적이고 평이한 내용을 자꾸 그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다음 뭐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역사의 전반적 흐름과 내용을 묻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단순 암기형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앞뒤의 선후 관계, 그야말로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사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이후, 특히 1945년 이후에 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 브레튼 우즈 나왔고요. 올해는 뭐 브레튼 우즈가 나오진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나치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사 같은 경우에 인민공사와 관련 대약진운동 관련된 게 한번 나왔었는데 또 연속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근현대사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좀 약합니다. 뭐 이유는 다 뭐 앞부분 열심히 공부해서 후반부 가면 이제 좀 지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2020년 이전 부분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 출제 비중이 낮아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세계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사도 근현대 파트가 높아지는 건 추세이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7문제 중에서 근현대사가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려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건 물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계속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손가락 눌러버렸습니다. 계속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근현대 파트가 늘고 있는 건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한국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근현대 파트에 소홀하지 말자, 열심히 하자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와 같은 경향들을 보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일단 큰 개괄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걸 좀 몇 개 추려봤습니다. 최근에 문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문해력을 좀 요구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해독하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항상 사료를 읽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라고 역그런 시간에 죽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잘 못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를 낼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한국사 같은 경우에 문제 유형이 사료에서 내용을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 그 다음에 한 주제를 깊이 들어가는 것들이 또 한두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입형으로 좀 쉬운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의 문제들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제 우리 이번에 시험 보신 저희 클래스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익숙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료를 보고서 사료에서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캐치한 다음에 거기서 출발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입니다. 그럼 결국 문해력이죠. 뭘 요구하는지를 찾아내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습하면 좋겠다는 게 이걸 써드린 이유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책을 읽을 때부터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부터 전부 다 항상 문해력을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론 이해와 용어라고 제가 써놓은 것들인데 역결혼을 수업하다 보면 항상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책에 있는 개설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외워가지고 쓰면 안 되냐라는 겁니다. 똑같이 문구를 외워서 쓰는 거죠. 가능해요. 가능합니다만 그 역결혼 개설서를 쓰신 분도 어쨌든 한 명의 필진이십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가는 분이 같은 분이 실제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분이 요청하는 문장이라든가 표현들이 따로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런 이론들이 전부 다 외국 이론을 소개하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누구의 언어로 표현되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사료에 다른 식으로 자료에 나오면은 이게 그 사람의 이론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요. 그 이론을 그분의 문장으로 이야기보다는 내용을 알고 어떻게 표현돼도 알게끔. 그러니까 A라는 학자가 표현한 방식이건 B가 표현한 방식이건 C가 한 방식이건 같은 내용이라면은 어떻게 표현돼도 알게끔 내가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요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답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설서 내용을 똑같이 외우기보다는 일단 내용을 이해해 두자. 그럼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해두면요 어떻게 나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클래스 선생님들은 15점 이하로 웬만하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탄탄하게 갖춰지면은요 하반기부터는 거의 이제 날로 먹어요 속된 말로.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응용해도 이게 이 내용이구나 알게 되고 다 엮여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구조화시키면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어거든요. 용어랑 수어는 다르죠. 용어는 학술적으로 약속하고 쓰는 말들입니다. 그 표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정확한 표현인가라는 건데 역결혼 같은 경우는 아직 합의가 안 된 것도 꽤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는 웬만한 용어들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기준점에 잡으시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거를 좀 숙지하시고 용어 뜻부터 접근하는 방식을 좀 열심히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무엇인가? 문벌, 그럼 문벌이 무엇인가? 문벌이란 가문으로 벌을 관계를 맺은 사람들. 학벌이나 재벌처럼 가문으로 묶인 분들이니까 가문적 벌을 관계. 어쩌면 이게 가문끼리 묶였으니까 족이라고 하는 어떤 귀족이나 족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적 구성을 갖고 있겠구나도 염두에 두시고 그랬을 때 이제 문벌과 귀족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는 귀족과 관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용어에 기초적으로 깔고 가셔야 역사 내용은 전부 다 파악이 되는 것이지 그걸 단어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모곡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모곡과 회록을 헷갈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모회록, 모곡하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모곡은 소모분에 대한 쌀이란 뜻이고요. 모회록은 소모분에 대한 쌀을 국가의 회계장부에 기록해서 강제로 거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곡의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은 모곡을 거뒀다가 되는 것이지 모해록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모해록은 그 모곡을 국가가 회계장부에 집어넣어 놓고 수입처럼 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충한다기보다는 국가가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제도인 것이죠. 이런 것도 용어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헷갈리면 곤란한 것이지요. 이런 것들 조금 꼼꼼하게 살피면서 처음에 힘들겠지만 해두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이론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역사 내용들은 용어부터 출발하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표준 근거라고 했던 거는 좀 전에 누차 말씀드린 저랑 종리씨 말씀드렸던 교과서 교육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론서 개설서에 나온 것들도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용어가 약간 다른 책들이 있다면 이를테면 A 개설서, B 개설서, C 개설서가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근거를 두고 쓰시기 바랍니다. 작년 지정년 문제 중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있었거든요. 부마 항쟁 아니고 부마 민주항쟁이 우리의 교육과정상의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보시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계속 집중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누차 말씀드린 기출 주제에 대한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아니한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사, 동서양사는 계속 같은 내용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출 주제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90년대 이후까지 보셔도 괜찮겠고요. 적어도 최근에 유형이 바뀐 다음부터 기출 문제는 거의 내 걸로 씹어 먹듯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지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석하시고 주제를 명확하게 내 걸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한번 반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또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쓰기. 내용을 알면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됩니다. 이거 답안지가 기입형도 있지만 서술형이 많거든요. 그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주술관계 이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문제에서 묻는 맥이 뭔가를 알고 쓰셔야 되는데 약간 변죽을 울리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쓰기 연습도 이게 쉽게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꾸준히 해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개설서를 읽을 때 단락별로 요약하는 방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시면서 개설서를 단락 읽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기. 이거를 어떻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쓸 것인가. 자기 생각을 쓰는 방식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꾸준히 연습해 둘 것. 네, 부수적인 내용으로는 강독력입니다. 올해 강독이 딱 2점짜리 하나 아주 쉬웠습니다. 해석은 쉬웠는데 답을 못 쓰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작년 강독 2점짜리 딱 하나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독 문제가 비중이 과연 줄어들 것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웬만한 자료들이 아카이빙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번역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한문 해독 능력을 그렇게 키울 필요가 예전만큼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사료를 볼 줄 아는 능력은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2점 정도나 많아야 4점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건 저희 예상이고요. 그 2년 전만 해도 6점씩 나왔거든요. 2점, 4점 해가지고. 그래서 강독을 계륵이라 그래야 될까요? 버릴 수도 없고 하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해본 방식이에요. 매일 5분씩 꾸준히 하기. 해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젖어들듯이 하는 겁니다. 강독은요.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요. 강독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2점이라도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2점이건 4점이건 할 수 있다면 채워나가시는 거죠. 한 점 한 점이 소중하기 때문에. 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1점, 2점 차이인데 그거 차이입니다. 표현 어떻게 잘했냐에 따라서 1점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 틀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려워서 틀렸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지면 다 어렵거든요. 그건 괜찮은데 다 쓰는 거를 내가 표현을 잘못해서 남들 다 아는 걸 나만 못해서 이렇게 풀리는 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준비하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목별로 좀 다르게 대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결은 다르고요. 한국사, 동서양사가 전부 다 문제를 내는 방식이라든가 묻는 요령들이 다르거든요. 이런 거를 과목에 맞게끔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제가 그 책자 우리 나눠드린 그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파일에 다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좀 체크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 출제 유형의 분석과 더불어서 또 간단하게 한번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역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학자들 이론을 아주 철저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와인버그, 슐만 좋고요, 리젠, 리 좋습니다. 이런 학자들 이야기들이 사실 와인버그 씨가 평생 연구학을 우리가 한 2줄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어불성설이죠 이거 자체가. 근데 그분들이 뭘 요구하고 얘기하고 싶었는가를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표현을 정리해 놓으면은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명확히 밝혀집니다. 이번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게 맥락하냐 출처이냐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와인버그의 주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답이 뭔지 보이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가급적이면 자기가 정리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외웠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역결혼 그죠? 우리 인고 문제는요 쓰는 문제입니다. 뭐 어떤 가수의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알고 있어? 그럼 알고 있다 그러죠. 노래 불러봐? 그럼 잘 못 불러요. 춤춰봐? 못 춥니다. 이거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형이나 선당이나 이런 것들은 듣고서 이게 세븐틴이구나만 알아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임고 문제는 세븐틴을 알고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세븐틴처럼 노래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춤도 출 수 있어야 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지식들을 내 걸로 정리해서 쓰는 것들 자꾸 연습해 보시라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특히 역기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실제 체계인데 목표, 내용, 교재, 방법, 평가 교육학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교육학 이론을 그대로 역사 교육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 교육도 어쨌든 간에 학교 수업이기 때문에 체제에 맞춰져 있는데 의외로 요거를 좀 많이 정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학에서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쉽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교육학에 나오는 목표, 내용, 교재 방법 등과 역교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과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종류별로 외우셔야 되고요. 방법의 응용 방법도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과정 얘기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론들이 실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보여주는 거는 교육과정 문서와 이런 학습 지도안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에 꾸리는 그 지도안입니다. 아마 제시이상인 분들 아실 텐데요. 문제용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실제 김 교사의 학습 지도안을 사례로 들어주면서 그 교사 지도안에 이론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찾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과 실제가 지도안에 반영되는 방식들을 적용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의고 있을 때 계속 연습하고 또 분석하고 기출 분석 계속 해나갈 거거든요. 요거 하면은 꽤나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나갈 거니까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공부하시더라도 요 세 가지는 염두에 두고서 좀 따져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핵심 키워드 일단 정리해두기. 한국사 통론, 뿌셈 다 좋습니다. 그런 책을 보셔도 괜찮은데 그 책의 내용들의 용어가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들 중심으로 이를테면 뭐 사화다 그러면은 사화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상의 키워드는 항상 숙지한 다음에 살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먼저 깔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교과서 보셔도 괜찮겠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 이걸 다 반영해가지고 수업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수업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수업에 녹아 있으니까요.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요건 항상 염두에 두고 가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가 두 번째도 같은 내용 사료를 읽고서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사료에서 지식을 끌어내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사료를 분석하는 방식도 필요하고요. 사료가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게 뭔가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 열심히 연습하시면서 지식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능력도 같이 키워나가시는 게 여러분 1년 동안 해나가실 일.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심화를 위한 겁니다. 하나의 주제를 통사적으로 공시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불교 누구 사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불교상에 뿌리를 주었던 고대부터 고려 조선까지 이어가는 거 하나하고 같은 시기에 영향을 주었던 뭐 이를테면 진울이다 그러면은 요새 해심은 어떤 일을 했었는가 같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통사와 공시를 계속 가로세를 엮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뭐 한국사보다 세계사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염두에 두시고 뭐 세계사 비슷한 얘기겠습니다만 세계사 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종길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넘겨가지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바꿀게요 우리. 네, 자 세계사는 보시면요. 아까 하던 이야기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교육과정에서 핵심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 용어에 좀 더 신경 쓰고 집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고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지금 두 번째거든요. 최근에 사료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료 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료 말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더 어렵고 새로운 사료를 계속 찾아냅니다. 그죠? 그 글을 봤을 때 그 글을 읽고 그대로 해석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나왔었던 것 중에 그 흑인의 짐이라고 하는 그 에드워드 모럴이라고 한 사람이 쓴 그 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시험 문제 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운데 가로를 쳐서 백인의 짐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글을 잘 읽고 전체적으로 좀 감각이라 해도 좋고요.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료를 많이 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1월부터 3월까지는 개념 강의니까 개념을 공부하는데 특히 초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 공부하는 데 더욱더 집중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초생이 아닌 분들은 그 개념 강의 때도 기본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사료를 열심히 자주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안다고 해서 그럼 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요거는 물론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여름 좀 지나서부터 본격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평소에 우리가 이제 복습 테스트라든가 형성 평가할 때 문제를 많이 푸는데 그때도 조건에 맞춰서 주어진 그 기억을 뭐 넣어서 니언을 빼고 나의 자료를 포함시켜서 나의 자료를 참고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걸 잘 보고 조건에 맞춰서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아까 똑같은 이야기죠. 전체 흐름을 해서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해야만이 암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암기를 먼저 해서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 어느 게 더 좋고 나쁜 거는 뭐 말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해서 암기하든 암기해서 이해를 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장기 기억으로 가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 장기 기억은 역사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 이후의 서양 근현대사하고 20세기 이후의 중국 근현대사, 특히 뭐 중국은 19세기도 마찬가지 19세기 이후의 서양 근현대사와 중국 근현대사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여기서 전체 공부의 반, 여러분들 지금 3분의 1도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반 가까운 시간을 좀 투자해서 공부를 특히 우리 초생이 아닌 분들, 장수생, N수 그죠?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시신 분들은 전근대보다는 근현대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뒷부분은 이제 우리 김정은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또 나오실 거예요. 교재 소개하러. 도서 소개하러 나오실 텐데요. 일단 뭐 말씀을 종합하면은 거의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이종일 쌤이 하신 거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들인데 사료 중심으로 보시고 교육과정 충실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흐름 잡아가면서 맥락적으로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도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말하자면 핵심적인 책들인 건 맞아요. 뭐 캡처하셔도 좋고 받아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있으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셔도 괜찮겠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대에 나왔다는 책이 두째 줄, 셋째 줄에 있는 이 두 권의 책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 책에 대한 따로따로 그 소개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해드릴 겁니다. 올해 해드릴 예정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90년에 처음 나왔던 우리나라 이론서거든요.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인데 이 책 때만 해도 역교련 전공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논문집 형식으로 낸 겁니다. 섹션은 다르지만 일종의 논문처럼 냈기 때문에 통일이 좀 안 돼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통일해가지고 다시 만든 책이 바로 위에 있는 2001년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내놓고서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심화가 되면서 좀 챕터를 나눠가지고 체계화시켜서 두 권으로 분권한 책이 위에 있는 두 권의 책입니다. 결국 요게 1차, 요게 2차, 요 두 권이 3차인데 실제 요 두 권이 최종 보스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보통 기본적인 서로 알고 공부하고 있고요. 요 두 책으로 쭉 공부하다가 벌써 한 20년 됐잖아요, 이 책이. 그 뒤에 많은 학자들이 계속 연구 성과를 쌓아오다가 최근에 나온 아주 핵심적인 책이 이 책이거든요. 내변 내무대 공저가 여기 양호한 쌤의 제자였던 네 분의 선생님들이 공저가 내신 책이 역사교육 첫걸음인데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거는 예비교사들을 위한 책입니다. 예비교사와 초보교사가 어떻게 첫걸음으로 역사교육을 진행할 것인가를 쓰다 보니까 이론도 전부 다 녹여서 집어넣었고요. 방법도 녹여서 넣었습니다. 읽기가 되게 평이해요. 평이한데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요소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첫걸음이지만 이걸 먼저 공부한 다음에 보셔야 좀 더 수월한 책이긴 해요. 근데 올해 이 책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 책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많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연습시켜 드렸었는데 그 뒤 한 2년 정도 이 책이 반영이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출제원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올해는 틀림없이 이 책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올해 시험에서 이 책이 많이 반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세 권의 책이 매우 중요한 역교련의 이론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나온 책이 요 밑에 있는 두 권의 책인데 또한 10분 넘는 선생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역교련 이론서를 하나 내신 겁니다. 역사교육학 개론이라고 해서 일종의 개론서를 내신 건데 좀 내용이 어렵긴 어려워요. 좀 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간 책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책도 수업 시간에 제가 반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책들을 여러분이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일단 빨간색 책은 좀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도 앞으로 교사가 되려면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구매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내용들 제가 반영을 해서 수업 시간에 녹여드릴 거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고 요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된 두 개는 잡지입니다. 개간지로 나오는 역사교육론과 역사교육이랑 그리고 넉 달에 한 번 나오는 교육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요 두 권 책에 최근에 대부분의 이론이 다 실려 있습니다. 요 책들이 묶어서 나중에 책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냥 논문으로 끝날 때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논문들인데 역시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매 달마다 이걸 확인하면서 논문이 뭐가 나나 확인하는 거는 제가 할 몫이죠. 제가 이걸 열심히 또 반영을 하고 또 정리하고 해서 드리거든요. 매 달마다 이거 해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들이 반영이 될 테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은 요 세 권의 책을 일단 기본적으로 파고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하셔도 이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양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한국사는 참 말하기 어려운 게 시중에 개설서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사라고 달고 있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들을 다 보면 좋겠지만 우린 그럴 수가 없고 그렇다고 어느 한 권을 딱 집어보기에는 임고 트렌드에 맞는 책이 딱히 눈에 떠오르진 않고요.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두 권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가장 트렌드로 많이 봤던 책이 맨 위에 있는 한국사 통론입니다. 변태섭 선생님께서 무려 1986년에 마지막 개정판을 내신 책인데 40년 됐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꽤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용어도 달라졌고요. 이론 풀도 달라지고 어떤 것들은 천민에서 양민으로 바뀐 이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한자식 어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보기에는 쉽지 않은 책인 건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 책은 과감하게 참고용으로 돌리시고요. 최근 트렌드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서익 선생님 외에 7분이 넘는군요. 공조도 있기 때문에 쓰신 뿌셈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초판이 나온 게 2002년이에요. 이것도 20년이 넘었습니다. 2002년에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단원을 나눠서 단락을 나눠서 7권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자료집의 성격을 매우 강하게 띠고 있었고요. 이게 교과서에 매우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교과서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임용시험에도 꽤 많이 반영된 게 이 책이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사료도 그렇고. 근데 이게 방금 말한 대로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진 연구자들이 모이셔가지고 한국 역사 연구라고 다 아시죠? 전공자들께서는 이 연구에서 마음을 먹고 낸 책이 바로 여기 있는 10권짜리 시대사 총서입니다. 한여견에서 이 책이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부터는 상당히 많은 교사들이 이걸 참고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교과서 집필할 때 다른 같이 공저 선생님들하고 이 책을 가장 베이스로 참고했었거든요. 이건 저희뿐 아니라 교과서 쓴 모든 분들이 거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최근의 연구 성과를 꽤 많이 반영한 책이고 교육과정과도 꽤 많이 맞아떨어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저자들이 다 다른데 저자마다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참고하기엔 좋은데 임고 선생이 보기엔 너무 어렵고 약간 이론이 갈리는 책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인지하셨는지 저자들께서 모이셔가지고 다시 하나로 통일하는 책이 바로 밑에 있는 한여견에서 나온 시민의 한국사 시리즈입니다. 시민의 한국사는 10권짜리 책을 종합해서 낸 책인데 내면서 교과서라든가 교육과정에 참고를 해야지라고 낸 책은 아닙니다. 제목이 뭡니까? 시민용 책입니다. 시민용. 그러니까 그거는 임고용을 위한 책은 아니고 시민을 위한 책이다 보니까 약간 개설서 느낌으로 쓴 책이고 어떤 부분은 좀 자세한 설명도 있고요. 재미를 위해서. 어떤 부분은 아예 과감히 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고에 보기엔 또 그닥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섞는 게 필요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요게 기본 토대가 되고 플러스 알파로 이걸 얹어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는데 강점이 좀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선 후기사랑 근대 파트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현대 파트 쪽에 강점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요 두 질이 되겠죠. 7권, 2권 정도는 좀 갖추시고 계속 꾸준히 보시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이 두 책은 어쨌든 개설서입니다. 그래서 넓게 쓰여져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떤 주제는 깊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깊이 파는 책은 여기 있는 세로스 한국사 특권과 여기 있는 길잡이라는 책입니다. 길잡이. 이 길잡이 영사 정리인데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좀 깊이 파고 있는 주제별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책은 서울대 교수님들이 쓴 책인데 이미 3번째 벌써 개정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트렌드를 담고 있고요. 이 책은 통사식으로 일부가 되어 있고
2부가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깊이 들어가기에는 이 두 권의 책이 참고할 만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녹여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 개설서류들 꽤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이해를 도모하고 참고하면 좋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뿌셈, 시민사 두 권은 캐치해두자. 올해 시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두 권만 보고 있었다면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두 권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라는 거고요. 또 세계사에 대한 또 교재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우리 세계사는 보시면 이제 일단 이제 동양사하고 서양사로 나눠지죠. 뭐 제일 많이 보는 책이면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예, 그 한국일 한의종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고, 그다음에 이제 동양사 개론. 요 두 책이 기본이고요. 실제로 이 두 책만 잘 보시면 웬만한 시험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권을 집중적으로 특히 그리고 제가 개념 수업할 때 요 두 권 책까지 주로 수업하니까 요 두 권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두 권을 다 뭐 어떻게 다 보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현대사, 전근대사 부분은 동양사 개론을 좀 중심으로 좀 더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근현대사 부분은 한의종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다 보시면 좋죠. 이게 뭐 안 봐서 다 보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책이고, 특히 최근에 지금 제가 심화로 많이 하는 책이 요게 중국 근현대사 1권부터 5권까지 요 부분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좀 공부할 때 힘들어 하는데 양이 많으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 같이 우리 심화할 때 같이 통독할 거니까 같이 봐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최근에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요 한울에서 나온 중국 근현대사 강의,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중국사 좋고. 그런데 사료는 뭘 보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동양사는 여기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가 있습니다. 요 책이 제일 좋으니까 요거는 틈 날 때마다 한 번씩 보려고 하시는 게 좋고, 이건 뭐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어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제가 권해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빨간 책 두 가지만 잘 보시고, 그리고 좀 심화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 지금 한울에서 나온 중국 근현대사 강의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중국 근현대사 3철에 나온 1권부터 5권까지 요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양사는 또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냥 뭐 바이블이죠. 예, 서양사 개론. 서양사 개론에서 거의 다 나온다 보시면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양사 개론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근현대사 부분하고 사료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데, 사료는 요게 김창 선생님이 위해 쓴 요 사료로 있는 서양사 1권, 이거 3권이 아직 안 났어요. 그죠? 예, 3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거의 10년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 1권, 2권, 4권, 5권이 있는데 본문까지 다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건 심화 과정할 때 제가 이 책을 하는데 그거 힘들면 여기 있는 사료만요.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5권에 사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료를 잘 보시고 싶은 분들은 요 사료 있는 죄송합니다. 사료에 있는 서양사 요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책들이 많거든요. 이런 책들은 그런 책이 있구나. 서양사 강좌는 한 몇 년 전까지도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서양사 강좌를 보는 시간에 차라리 사료에 있는 서양사의 사료를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이쪽을 보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서양사 속론 이런 책도 다 좋은 책이지만 이 두 권 책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에 있는 고대사도 좋은 책이긴 한데 이거보다는 이쪽에 있는 이 두 권 책을 중심으로 하시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틀라스에서 세계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보다는 거기 지도, 제가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강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지도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지명이나 이런 위치 같은 걸 잘 몰라서 잘 암기도 못하고 그리고 이해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틀라스 세계사 같은 게 새로 나왔는데 그 책은 지도가 좋으니까 그 지도를 좀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이제 김정은 선생님이 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세계사에서 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아마 이종일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항상 지도 보여주시면서 위치 짚어주시고 하거든요. 상당히 돈 많이 든다고 제가 들었고 실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종일 선생님한테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수업 시간에 다 이거 하나하나 지도 띄워놓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대한 소개 정보 같은 것들이었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 파트가 글쎄 뭐 자랑하는 거냐 혹은 너희들의 홍보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팀이 어떤 팀이라는 걸 정확히 알려드려야 여러분들과의 학습 케미가 맞는다면은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니라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자세한 정보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일단 저희 팀의 강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양력에 소개한 대로 우린 전공자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계속 했었고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학회 활동하면서 교류하고 있고요. 최신 연구 성과 꾸준히 반영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 팀에 있는 분들 역시 전부 다 현직 교수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만큼은 전공적인 내용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또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전문가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2001년이니까 한 25년? 이 정도 되면 30년 남짓 되는 동안 계속 뭐 현장에서 여태까지 필드에서 뛴 사람들입니다. 계속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EBS, 교과서 집필 등등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이 파트만큼은 교사들에게 지금도 뭐 교사분들께서 연락도 해오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계속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강점은 참 부끄럽지만 강의력 있습니다. 전달력 좋습니다. 저희들의 강의가 상당히 좋아요. 수능에 있을 때부터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사이트에서 1타냐 이런 거 많이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론도 있고 이제 타겟층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완강률, 그다음에 후수 강좌 구매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 강의 평가. 뭐 재수종합반 다니는 분들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압도적으로 뭐 1위였습니다. 항상 강의 평가 뭐 이제 올라 있었고 후수 강좌 구매율 보통 완강률 보통 인강 수강생률 20% 내외인데 저희 뭐 40% 50%까지 될 정도로 뭐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도 믿으셔도 괜찮아요.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수강평도 보셔도 괜찮겠고요. 그러니까 수업 재밌게 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전문 연구들의 얘기들. 연구원분들이 함께 항상 같이 한다는 게 상당히 저에겐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요. 상의가 필요한 거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역결혼 문제 낼 때 하나 내면은 보통 며칠씩 걸리는 것도 많거든요. 되게 심도 있게 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문제를 내고 혼자서 그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동료 교수분한테 물어봐 가지고 조언도 구하고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봐줄 수 있는 연구원들이 계시다는 거는 상당히 저에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평에 보시면 알겠지만 퀄리티가 매우 좋고 오류가 없기로 정평이 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분들 덕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거 적중과 점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 약간 저희가 이걸 말하기가 좀 그랬던 게 표본도 너무 적었었고요. 저희들은요. 수강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괜찮더라도 합격자가 많이 배출이 안 되면 또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중은 해마다 거의 100%였습니다. 하나도 적중 못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심지어 어떤 해는 10회분 모의고사에서 전부 다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적중도 잘하고 있고 성과도 좋습니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직 물론 이제 가치점입니다만 지금까지 성과를 봤을 때 저희 절반 이상 합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꽤 점수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적중률과 점수의 수도 이제는 믿고 맡겨도 괜찮겠다. 뭐 70점, 60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전공 점수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강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믿음을 드리게 한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저희들의 매우 중요한 소중한 강점임을 좀 알고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강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철저하게 저희가 교재를 짤 때는 교육과정과 전공수적을 기본으로 깔고 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되게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가는 강한 책도 많고 어떤 것들은 교육과정에 꼭 있는 필요한 내용인데 빠진 책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걸 전부 다 조합해 가지고 교육과정과 전공적을 기본으로 꼭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집어넣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추려져 있지만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학설에 불과한 것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변두리 이론들 이런 것들은 과감히 뺄 건 뺐습니다. 그래서 정지되어 있으면서도 매우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교재와 강의라는 점을 먼저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화거든요. 워낙 오랫동안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돼서 전달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고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서를 만들어 드려 가지고 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판서를 구현해 드림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더라도 충분히 참고할 만큼의 그런 내용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수업 시간마다 첫 시간에 판서하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한 강점이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 보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들은 역시 재미겠죠.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되게 재밌게 수업을 하는데 이 재미있는 얘기들이 전부 다
엮여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농담 하나도 시험에 나오는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짜여져 있는 짜임새 있는 수업입니다. 우리가 엮이는 시간에 늘 말하는 게 내러티브 수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러티브 수업에 가장 최적화된 스토리텔링 수업을 저도 저지만 특히 이종길 쌤 수업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가로수를 엮는 능력이 엄청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사, 서양사를 넘나들면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전부 다 정말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이야기로 꾸려주시는 것들이 그냥 듣고 있으면은 내용이 전달되고 기억에 남게끔 구조화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도 저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전문가들을 통한 정확도와 퀄리티와 교양 파악의 능력들 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일단 이런 강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저희가 만들어낸 이게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인데 스누타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지스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어서 같이 이제 저희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했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낸 지금 이제 아직까지 공표는 안 됐습니다만 거의 완성 단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자료를 다 집어서 짜봤는데 스누타임이 뭐냐? 사실 이 고민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 첫째, 내용이 너무 많다. 당연하죠. 우리 역사, 임용 역사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역결혼도뿐만 아니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타 과목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한 양을 자랑할 겁니다. 아마 깊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얘기가 시작이 어딘지 모르겠다. 초시생들 특히 그렇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한 분들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꽤 많이 듣는 N수생분들이 이제 뭐 혼자 공부하시건 또 타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셨던 간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점수가 안 오르고 있다고, 정시되어 있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셨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을까? 그 다음에 직장 주로 이제 교사, 뭐 시간 강사라든가 기간제라든가 하시면서 병행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순수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게 뭐 틀림없겠죠. 이런 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특히 제일 많이 큰 고민이 이겁니다. 노량진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온라인 수강생들은 스스로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온라인 수강생들도 전부 다 관리해 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카페를 개설하고 단톡방을 만들고 해도 뭐 질문하는 게 쉽지 않으신가 봐요. 그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기도 좀 어려워서 그러신지 상당히 이제 그런 거에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건데 전반적으로 공통점은 결국 시간의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의 부족, 양이 많다는 건 시간의 부족, 순서의 문제, 그 다음에 발전이 없는 어떤 뭔가의 그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혼자 관리하는 시간의 문제. 그래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케어하면서 가보면 어떨까라는 것이죠. 그동안 저희가 노량진에서 오프라인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요. 이런 것들을 온라인까지 확충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구성해보면 어떨까 하고 만든 게 스누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저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좀 더 늘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은 그만큼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남는다는 게 제가 얻은 교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다고 써드린 것이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Give us 1 hour. 1시간만 주시면 한 세기를 드리겠다는. 저기 칭따오에 있는 맥주 공장 가서 다운 캐치프라이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1시간만 주면은 한 세기를 주겠다. 어쨌든 그런 맥락입니다. 자, 개별 맞춤형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딱 등록을 하시고 입학을 하시면은 저희가 다 전화 드릴 겁니다. 개인별로 뭐가 문제인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항상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전부 다 30분 1시간씩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하면서 이분이 지금의 어떤 과목이 부족하고 지금의 수준 어느 정도이며 심지어 역결혼을 누구한테 들었는지까지도 물어봅니다. 그럼 그 교수님이 누군지 알면은 그분의 성향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공부해왔겠구나라는 패턴이 보이거든요. 학원 말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성향까지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플랜을 짜가지고 개별적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까지도 전부 다 처음 시작할 때 직접 개인별 상담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도 절대로 이제 뒤처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끔 전화나 화상을 통해서 2번 이상은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계속 같이 끌고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옆에서 상담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1대1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과정이고 이제 그 앞으로의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게 가장 키가 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하나를 개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용을 했던 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는 작년에 이제 올해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전공만 70점 되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60점 정도 나오셨었는데 교육학을 너무 너무 실수하시는 바람에 0점 몇 점으로 서울시에 떨어진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번 더 공부하셔 가지고 70점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걸 짜고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계속 2년간 지켜보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어떤 게 좋은지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요걸 좀 저희가 도입을 해야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12, 18, 6, 4, 2로 좁아가면서 처음에 12주 1순환, 10주 1순환 해가지고 총 6번을 11개월 동안 돌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2주 순환 프로그램, 10주 프로그램. 그러니까 수업과는 별개로 혼자 회독으로 공부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수업으로 쭉 가면서 동시에 회독을 올리면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저절로 점여들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랑 더불어 가지고 출석, 학습 시간, 여러분의 진도율 다 체크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제 열품타라는 그 많이 쓰는 그 뭐라 그러죠? 앱 같은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스쿨에서 만들어 놓은 앱이 있더라고요. 그걸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여러분의 출석 시간, 학습 시간 체크함으로써 뒤처지거나 스스로 낙오되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진도율에 맞게끔 여러분에게 복습 테스트를 제공해 드릴 건데요. 이 테스트를 제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풀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결과에 따른 수준을 보고서 그 다음 테스트가 그게 맞춰서 나갈 겁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거를 구현을 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본 다음에 10개 중에 3개를 맞췄다 그러면은 나머지 7개를 다시 응용해가지고 또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습득할 때까지끔 수준별로 계속 끌고 나가는 거죠. 요거를 해보면은 상당히 아마 효과가 좋지 않을까. 아직은 데모 버전인데 그 완성 단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께 구현해 드려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드리면서 시간을 체크해드리고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시간 하나하나를 허투루 쓰지 않게끔 같이 관리해 드리겠다는 게 저희 스누타임의 가장 효율적인 목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스터디의 문제더라고요. 현장에 계신 분은 스터디를 짭니다.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짜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으로 혼자 들으시는 분들에게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스터디를 여러 개 유형을 좀 만들어 둘 겁니다. 스터디가 해보면은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시간 낭비이고 어쩌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맞지 않는 분도 꽤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뭐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거 강제성은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일더라도 이게 1대1이 원하시는 1대1이 맞는 분도 계시고 뭐 아니면 서로 간에 문제 내는 게 맞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책 읽기가 좋은 분도 계시고 다양한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유형에 맞게끔 스터디를 되도록이면은 매칭을 시켜 드릴게요. 물론 이제 그 케이스가 너무 많으면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는 어떤 분과 다른 지역에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충분히 요새 가능하니까요.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매칭을 시켜드려 가지고 함께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형에 맞게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대1 구멍 뚫기다 그러면 구멍용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물론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게 본인이 하는 게 효과가 있다면 그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소스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깔아드리면은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스터디가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시간을 까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스터디 자료에만 1시간, 2시간 들이면 이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최소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 제공해 드리고 같이 점검해 드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겠다는 게 오랫동안 저희가 해 드릴 스누타임의 세 번째 키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오프라인 수강생들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면은요. 관리형 학습실을 따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수업도 여기서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자습도 여기서 하시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자물쇠형 자습실이라고. 시간 딱 체크해 가지고 나가고 들어가는 거 딱 제한해 드리고 딱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공부에 최적화된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 가지고 계속 현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신경 쓸 테니까요. 이건 이제 오프라인 분에게만 해당하겠지만 나머지는 온라인도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1년 동안 시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남아 있거든요. 11월 마지막 주에 시험이라는 건 누구에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유한한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화시킬 수 있게끔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마 스노타임 프로그램 좀 믿고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가 올해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작년, 재작년 모든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효과를 보신 그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내용적인 것 좀 추가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효과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연관 커리큘럼은 우리 그 자료도 나와 있고 카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다 나왔습니다. 교재는 지금 신간 올해 나올 건데 작년에도 사사 시리즈 4권, 그다음에 사료 한국사, 사료 강독, 그다음에 기출정석 사사 시리즈 4권, 3권이군요. 3개에서 1권이니까 나왔는데요. 올해 신간 다 나올 거고요. 교재는 아까 말한 대로 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개설수 다 들어가게끔 다 막 전면 매번 매 해마다 해체합니다. 해체하고 다시 쓰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냥 여기저기 개설수 내용을 그냥 짜집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짜깁기 방식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끔 구조화시킬 것인가, 교육 과정에 맞게끔 서술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책이 될 거예요. 단권화에 최적화된 책이라고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기출의 정석 시리즈는 우리가 아마 임용 역사 시장에선 처음으로 책을 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답이 애매해서 또는 정보 제공이 싫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책을 안 내는 게 관리라고 들었었는데 저희는 그냥 첫 때부터 냈습니다. 답도 명확하고요. 자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설도 명확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혼자 독학할 때도 활용하시라고 책을 냈었는데 올해도 당연히 그렇게 낼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섹션별로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책을 올해도 같이 낼 테니까요. 책은 기대하셔도 괜찮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심화편하고 마무리편은 시중에 도서하고 프린트로 진행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수업이 이제 내용편입니다. 기본 내용 정리반. 정보는 책에 있는 것 딱 같이 보시면 좋겠고 4일 동안 12주이고요. 뭐 시수는 이와 같고요. 전반적으로 빈칸 채우기 같은 테스트를 통해서 체크하면서 계속 나갈 수업입니다. 이 세 달짜리 수업이 사실상 기본의 모든 수업의 기본이 되는 수업이니까요. 내용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면 꼭 들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제시 이상인 분들의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웬만큼 되었다고 판단하신다면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업이 처음이고 뭔가 새로운 틀을 짜고 싶거나 내용이 얼기설기되어서 정리가 안 돼 있거나 그런 분들은 한번 들으시는 것도 권고드리고 싶은 수업입니다. 꽤 잘 지어지고 좋은 수업으로 평이 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의 그냥 판서 하나 찍어 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항상 다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저뿐 아니라 전부 다 매 수업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편입니다. 4일 동안 10주 동안 진행할 거고요. 기출문제 강의인데 역글 한국사는 50시간, 그다음에 동사항사 40시간씩 진행이 될 거고요. 기출문제는 푸는 거 아니에요. 분석해야 됩니다. 답 맞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나왔었구나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분석하셔야 되고요.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내용 요소를 캐치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자료를 좀 더 파악하면서 심화로 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책에 있는 해설뿐 아니라 이와 같은 자료를 드릴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문 자료를 포함해 가지고 자료, 읽기 자료 다 드리고 책에서 형성평가 문제 해가지고 계속 점검해 드리고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 하고 봤던 것들인데, 이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이게 예전에 했던 문제인데 문제의 구조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답을 찾아가지고 뭐가 맞는가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문제거든요. 여기 화폐증 사업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은 뭐 쓸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있는 게 니은에 들어갈 말인데 초시생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시상은 뭔지 답을 알 겁니다. 금융조합이라는 건데 이 금융조합이 가의 답이고 나에서 필요한 거는 디귿에 들어갈 면방지구의 원료를 위해서 뭘 했냐라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게 한 문제인데 여긴 금융조합이고 여긴 다른 답이기가 쉽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은 이 답으로 제가 보통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육지면 재배라는 내용인데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육지면 우리나라 일본은 못하고 우리만 할 수 있는 면 품종이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육지면을 재배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정책이거든요. 뭘 재배했냐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금융조합과 어울리는 무언가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면작조합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합적 지배가 뭐냐를 묻기 위한 문제인 겁니다. 금융조합, 면작조합, 30년대가 되면은 수리조합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20년대가 되면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합적 지배의 흐름 속에서 여기서 면작점을 만들고 그 면작점을 통해서 육지면을 재배했다는 게 키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면작점을 만들어서 육지면을 재배하게 만들었다. 근데 면적점이 뭔지 몰라서인지 어쨌든 간에 그걸 제외하고 육지면 재배가 답이다라고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문제의 구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조합과 면적조합의 관계 이런 게 문제인데 그냥 이걸 단순히 계속서 있는 거 한 줄 따가지고 이게 답이겠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결국 문제 전반적인 구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요소 중요하지만 문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시면서 같이 분석하고 그걸 다시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지만 거의 대부분 문제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탐구하고 찢어 발기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씹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개설사 강독반은 책 읽기인데요. 아까 빨간 글씨로 표시해 드렸던 책들을 중심으로 10주 동안 읽어나가는 수업이고요. 이거는 책을 발췌독하고 내용 한 번 더 재정리하고 그다음에 심화 내용 자료 또 따로 드리고 그러면서 복습해서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과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업에 여태까지는 가장 많이 소문난 게 마무리인 것 같은데 그 앞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마무리 수업인 동영 모의고사는 퀄리티가 아주 뭐 좋습니다. 아까 말대로 그냥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토하고 점검하고 자꾸 다듬기 때문에 시험이 딱 실제 시험에 가장 유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유사하게 나온 문제이고 그리고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서 저는 10문제 10회분을 낼 때 한 회당 6문제씩을 내면서 하나의 주제도 웬만하면 겹치지 않도록 다 배열을 해서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가 웬만하면 안 겹치게끔 한 문제당 보통 서너 문제가 있으니까 총 합치면 60문제 곱하기 서너 문제면은 200개 내야 되겠네요. 그 문제를 전부 다 배열해 가지고 전범위를 훑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 범위를 훑으면서 시험에 대한 능력도 배양을 하고 그걸 전부 다 한꺼번에 해드릴 수 있게끔 만드는 문제니까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강의 특성을 보고서 수업을 들어도 괜찮고요. 연강 커리큘럼 탄다면은 이 전체적인 구조를 쭉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두시고 여기 맞게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로는 내용 정리해드리고 기출문제 풀어드리고 10주 동안 그다음에 개설서로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고 모의고사를 연습시켜드리고 웬만한 뭐 프로그램이 다 비슷할 테니까요. 다른 학원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동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루에 5분 동안 꾸준히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구현할까 고민하다가 작년에 그냥 유튜브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5분씩 아침마다 올려드렸습니다. 저의 강독은 그냥 한문 강독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기초 문법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사료, 역사 사료는 문집하고 달라요. 아주 무미건조한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실록이나 이런 나오는 무미건조한 문장들을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이나 문장 구조도 그걸 위한 문법들입니다. 저 사설 다 봤거든요. 그래서 보고 성균관에 계신 유생한테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료 읽기 위한 문법이랑 사료를 위한 문장입니다. 사료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를 위해서 마지막에 좀 어려운 문집도 몇 개는 연습할 겁니다. 1년 동안 매일매일 쭉 잘라서 이걸 드리면서 한자도 그냥 우리가 필요한 한자가 천자문이 아니에요. 기초 한자 1800자가 아닙니다. 상용 한자가 아니라 역사에 나오는 한자입니다. 그런 거 중심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쭉 따라가시면은 언젠가 어느샌가 여러분도 모르게 한 8월쯤 지나면은 해석이 돼요. 진짜로. 요 글자 또 나왔네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독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드리고 어렵다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이게 작년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된다면서 이렇게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목 출전하고 그 다음에 한자들도 특히나 뭐 이런 것들 뭐 필자, 언자, 기초 한자 아니에요 이런 것들. 하지만 필요한 한자거든요. 우리 사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중심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 한 3줄 정도 해석해드리고 한 5분이면 돼요. 5분. 매일 5분. 어학은 적셔가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영어 매일매일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말해보고 쓰고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조금씩 적셔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강독 2점 또는 4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별도로 제공드릴 커리큘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상이 이제 정리한 설명의 내용이고요. 설명회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맛보기도 보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와 동시에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설명이 끝나고 시작해야지 뭐 또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바로. 그래서 초시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권의 책과 교과서,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거는 출간 연도입니다. 이 책도 구매하셔가지고 교육과정의 내용하고 역별론에 대한 기초 이론들은 좀 갈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개강 전에 이 정도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재시생들은 또 넋놓고 놀지 마시고 기왕이면 올해 답안지 한번 복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으로 다시 한번 기존에 공부하던 책으로 한번 피드백해 보시고 나아가서 좀 여유가 된다면은 연도별로 올해 거, 작년 거, 그 전년 거 올라가면서 한 해 한 해 전부 다 정리하셔가지고 기왕이면 2018년 이후 것들은 전부 다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된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지해드린 대로 12월 20일 날 입학 상담 상담회라 그래야 될까요? 개최할 거니까요. 오전에 교육학에 대한 설명회 들으시고 오후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랑 만나가지고 저의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좀 진지하게 논의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설명회 내용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수료팀의 역할과 학습 담당하는 김정현이었고요. 네, 저 동양사 서양사 담당하는 이종길입니다. 같이 함께해서 꼭 합격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